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임금님도 옷에 다 의미를 넣어서 입었는데 신하들도 다 의미를 넣어서 옷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옷은 어째서 위가 작고 아래가 큰가? 다리 움직이기 좋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생각이 물론 들죠. 그러나 유럽은 사람은 다리 움직이지 않나요? 왜 유럽인들은 이렇게 어깨를 넓고 아래를 작게 동양과 반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옷을 해 입는데 우리는 옷마다 남자 옷이나 여자 옷이나 애나 어른이나 모두 위가 작고 아래가 넓은 옷을 만들어 입는 겁니다. 의병장 김덕영 장군인데 아니 의병로로 달려면 위가 좀 헐렁하고 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맞지 않죠. 이것도 창원의 박 장군님이라는 분의 복식이 출토된 건데 같은 복식입니다. 더 의아한 일은 이 목이 들어가는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유럽의 옷은 목 자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잖아요. 넓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 들어가는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아마 분명히 옷 입기도 불편했고 목을 움직이는데도 불편했을 겁니다. 이건 고려 때 고려 학자 이재현의 초상화인데 몽골 화가가 그려준 겁니다. 이런 옷을 심의라고 합니다. 심의. 유학자들의 옷이죠. 이 심의를 만드는 법을 자세히 적어놨는데 이렇게 소매는 4등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는 바느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싸고 돌죠. 그래서 4폭을 잇고 멀쩡한 천을 이렇게 비스듬히 삼각형으로 오려서 앞에 6장, 뒤에 6장, 12장을 일부러 꿰맵니다. 일부러 가위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데 왜 이런 옷을 만들었을까? 틀림없이 세모, 각 사람을 뜻하고 네모, 땅을 뜻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사람의 중요성, 땅의 중요성을 학자가 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겠죠. 이게 남녀 공용이었습니다. 여자들도 이런 옷을 입었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목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러면 세모가 아닌데 원리에 맞느냐? 서로 학자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문제로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용성보다는 이 옷이 가진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중요시 했었고, 그래서 유학이 지배하던 이런 시대, 이런 옷은 계속 거의 변화가 없이 학자들이 입게 되는 거죠. 조선 중기의 초상화를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땅속에서 출토된 옷 중에 이렇게 네모지게 물을 겨드랑이 밑까지 붙인, 겨드랑이 바짝 위로 붙였죠. 겨드랑이까지 붙인 이런 옷이 출토가 됐습니다. 깃이 반듯하기 때문에 이런 옷을 직령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물을 겨드랑이에 이걸 달아서 무슨 기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은 여기다가 창호지를 넣고 배접을 두껍게 해서 빳빳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능성이 더 없죠.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옷을 조선 중기에 관원들이 입었던 겁니다. 속옷에도 있고 겉옷에도 있고 했던 겁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기능성이 전혀 없는 물을 일부러 만들어 붙였을까? 이것도 그 시대 생각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틀림없이 소매를
네모지게에서 땅을 뜻하고, 하체를 네모지게에서 땅을 뜻하고, 그래서 목, 귀까지 연결해서 사람을 뜻하도록 삼재사상을, 세상에 중요한 것 세 가지, 천지인 이 근본을 잊지 말자, 그런 취지로 이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막 그림에서도 앉는 자세에 따라서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걸 꼭 강조해서 그립니다. 그것도 그림 그리는 화가도 이것의 의미를 초상화해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달령, 우리는 속옷은 어쨌든 이렇게 직령으로 합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를 달령으로 둥글게 고치죠. 둥글게 고쳐도 이것이 원을 뜻하기 때문에 원, 방, 각, 원방각, 우주의 합일체인 거죠. 또 여기를 세모를 셋으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원방각, 우주의 합일, 우주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늘 두고 있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임금은 하늘을 대표하는 자니까, 하늘의 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를 다룰 때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보, 단보를 달죠. 신하는 땅을 상징하니까 신하의 흉패는 네모지게 하는 거죠. 원, 방, 역시 삼재사상에 의해서 옷이 디자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군복을 보면, 이게 군복이거든요. 전쟁 나가서 싸움터에서 입는 옷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갑옷을 입죠. 그러면 좀 어깨도 떡 부러지게 디자인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역시 기본 디자인은 방각을 상징으로 했습니다. 방이죠, 네모. 그 다음에 몸체가 각으로 합니다. 아니, 소매가 이렇게 너풀거리면 이거 싸움을 어떻게 하죠? 그렇지만 일단 싸움을 할 때는 완갑, 팔을 동여매죠. 팔도 싸게, 팔싸개를 가지고 동여매기 때문에 평소에는 땅을 상징하는 그 본분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갈 때에는 완갑을 차서 기능성을 보완하는 이런 상당히 명분론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삼재론에 입각한 옷은 분명히 명분론적 디자인이죠. 이걸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켰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본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오늘에 계승하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 갖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문화가 수백 년 지속됐을 때는 우리 이런 문화가 조선시대 적어도 500년 지속됐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훌륭한 분들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생물학적 이유도 들어있고 생내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때 사정을 다 짐작할 수 없고 다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사고의 결론을 유보하고 놔두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가졌던 생물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지금도 유전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또 필요할지 모릅니다. 또 우리 한국인은 명분론, 이상론, 현실론 주장자가 30%씩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세계에 우리 같은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30% 중에
명분론자가 득세를 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예. 요즘은 현실론자들이 득세하고 있죠. 예. 무엇이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문화를 이루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읽는 법이란 제목으로 조선시대 복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